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사실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쉽게 믿지를 못해요. 그냥 너가 조금 오버해서 생각한 거 아니냐, 너가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보통 반응이 돌아오는 이야기인데,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실화이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한 이야기예요. 2014년도쯤이고요. 그 당시 제가 분당에 살고 있었고 서울의 역삼동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던 타이밍이었거든요. 해서 다른 회사에다가 이력서도 넣고 막 여기저기 빨빨거리면서 면접도 보러 다니던 중이었어요. 그러던 중에 수원에 있는 어느 오래된 회사,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연봉 조건도 괜찮고 복지도 괜찮은 회사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어요. 그리고 또 마침 분당에 살고 있던 오피스텔도 계약 만기를 딱 거의 한 달 정도 남겨둔 터라서 여기서 계약 연장해서 수원까지 왔다 갔다 출퇴근할 바에야 그냥 수원으로 이사를 가자 하고, 만기 한 달 전에 오피스텔에 얘기하고 회사에도 한 달 정도 뒤에 정리하고 출근을 하겠다 알린 뒤에 저는 수원 건선구 쪽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. 당시 제가 이사를 갔던 집이 옵션이 다 딸려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건 아니었고요. 옵션이 하나도 없는데 에어컨만 달려있는 집이었고, 이제 막 수리가 끝난 건물 자체는 연식이 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깨끗한 빌라로 월세로 들어가게 됐어요. 그 집은 2층이었고 베란다 쪽은 이제 거실로 뚫려 있었는데, 이제 안방, 침실에 있는 창문은 맞은편 건물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은 그 맞은편 건물에 살고 있는 세대의 창문이 보였거든요. 그렇게 건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어도 제가 크게 개의치 않았던 점은, 저는 어차피 제가 잠을 자거나 할 때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잘 잠을 못 자요.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보러 갔을 때부터 그래, 여기 안방에다가는 암막 커튼 설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렇게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던 날 미리 알아봤던 그 블라인드 설치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사 당일날 시공을 받고 새 집, 새 직장에서의 생활이 이제 순조롭게 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. 근데 여기 자취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고, 자취를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사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다들 공감하실 테지만, 주변에 그렇게 많은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는데도 주변에 누가 살고 저기에 누가 살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. 죄다 바쁘게 1집 이렇게 반복만 하니까. 그나마도 저는 흡연조차도 안 하다 보니까 건물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. 회사 가거나 친구 만날 때 아니면 마트 갈 때 아니면 항상 집콕이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사는지 그런 거 알 수가 없었죠. 거기가 제 고향 동네도 아니고. 그리고 그렇게 수원에서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살면서야 알게 된 사실은, 저희 안방에서 바로 건너편 집 창문 보인다 그랬잖아요. 근데 거의 2년이나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, 그 집에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,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하나 살고 있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어요.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, 한번 이제 주말에 대청소하면서 집에 먼지 뺀다고 거실부터 온 창문을 다 열어놓고 청소를 할 때였는데, 그날 우연찮게 그 집도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 집 여자가 창문 열고 있는 걸 봤거든요.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 저도 창문을 열었고 그 집도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런 사람이 사는구나 인지를 하게 된 건데, 평소에 제가 청소하거나 할 때 이렇게 우연찮게 겹치지 않으면 그 집도 항상 창문 닫고 살고 하니까 얼굴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살았죠. 그리고 그 여자가 언제부터 거기에 살았는지 그런 것도 알 바가 아니고.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났어요. 이 일을 겪었던 시점이 대략 제가
다시 이사를 가기 한 2, 3개월 전쯤이었어요. 2, 3개월 전. 그날은 제가 회사 퇴근하고 나서 다음날이 토요일이었나? 하여간 너무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.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와서 골아 떨어졌어요. 집에 오자마자. 그리고 아마 한 새벽 시간쯤이었을 거예요. 잠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거의 비몽사몽 잠에 빠져있던 와중에 창밖에서 되게 막 부산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제 방은 어두웠죠. 대략 몇 시쯤인지 뭐 확인을 안 했으니까 알 길은 없는데 살짝 실눈을 떴을 때 새벽이나 아침에 해가 뜰 때는 그 블라인드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니까 대충 아침이나 새벽이 됐겠구나라는 걸 아는데 당시에 이제 빛이 새어나오지 않던 걸 보면은 아마 늦은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. 하여간 그 잠결에 창밖이 굉장히 부산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. 무전기 같은 거 막 뿅뿅거리는 소리도 나고 살짝 들리는 것 같고 창문 너머로. 근데 그거를 제가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집이 저층이다 보니까 밤에 크게 목소리 내면 다 들렸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뭐 굳이 창문 열어서 확인할 건 아니고 뭐야 이러면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다시 이사를 하기 2, 3개월 전의 일이에요. 방금 이 잠결에 들은 소리가. 아무튼 그 당시 저는 이제 슬슬 첫 차 구매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동네에 주차 문제도 있었고 제가 2층에 살다 보니까 막 저층에서 나는 소음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집으로 또 이사를 가야지 하고 이사를 고민하던 참이었어요. 그래서 이 집 저 집 알아보고 다니다가 그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는 당일 날이었어요.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이사하는 날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. 들어보세요.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에 에어컨 말고는 옵션이 없었어요. 가구 같은 것도 많이 안 늘리고 그냥 미니멀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사하는 당일날 포장이사나 이사업체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용달이사 있잖아요. 그냥 포터트럭 끌고 와서 짐 실어준 아저씨. 그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박스에 쌓았던 짐을 1층으로 내리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이삿짐 나르고 하면 먼지 날리고 하니까 거실 창문도 그렇고 제 안방 창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놨었거든요. 그리고 딱 이사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맞다. 내 안방 창문에 달려있는 저 블라인드랑 거실에 설치한 저 커튼도 다 가져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실에 있던 커튼 봉도 다 떼고 그 다음에 안방에 있는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그 블라인드 설치했던 나사 있잖아요. 그 위에 나사를 이렇게 풀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안방 창문 건너집에 거기도 창문을 활짝 열어놨더라고요. 그날 공교롭게. 근데 그 창문 너머로 남자가 보여요. 남자가. 근데 순간 들었던 생각은 예전에 여자가 살았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. 그래서 누가 새롭게 이사 왔나?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너무 이상한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. 그때 그게 뭐였냐면은 머리카락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진 않았는데 남자 등에 목덜미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딱 매달려서 엎여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뚫어져라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도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보통 사람을 누가 의도적으로 업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다리를 받치거나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해서 손을 받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막 이 걷는 손이라든지 팔이랑 목을 움직이는 게 마치 좀 아무리 가벼운 사람을 업어도 좀 둔해질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무게를 지고 있다기엔 너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약간 그 이질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어요. 그 사람이랑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랑. 근데 남자분들은 이제 눈 오래 마주치고 있으면 싸움 붙잖아요. 그래서 괜히 이제 눈싸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까봐 제가 먼저 눈을 피했죠. 하지만 방금 봤던 그 장면이 너무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블라인드도 떼고 작업하면서 이렇게 실끔실끔 그쪽을 봤는데 그 남자가 방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 여자가 엎여 있었어요. 아니 매달려 있었지. 매달려 있었어요. 그러다가 그분은 이제 창문을 닫았고 저 역시 이제 분주하게 이사를 하고 있던 터라서
블라인드를 다 떼고 나서 다시 1층 가서 짐들이랑 포터트럭에 실었어요. 용달차에 갖다 실었죠. 그리고 이사 갈 집을 계약해놓은 게 오피스텔이라서 아저씨 보조석에 제가 타가지고 아저씨가 운전을 해서 그 오피스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, 이제 그 전에는 짐을 쌀 때는 이제 서로 바쁘니까는 막 분주하게 짐을 싸가지고 아무 얘기를 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오피스텔로 이동하면서 아저씨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.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저씨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.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 살고 있는 그 건너집 이야기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 이 동네 사람 아니라서 아무것도 몰라요. 저 원래 저기 분당 살고 있었고 본가도 서울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? 저한테? 예상이 돼요? 이제 지금부터 아저씨가 했던 말 그대로 옮겨볼게요. 그 이사 나가는 마당이니까 내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 이사 가길 잘했어. 석 달 전에 본인 살던 집 그 건너편 그 집 살던 여자 목매가지고 죽었어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네? 진짜요? 어떻게 알아요? 여기 맞아요? 막 이렇게 되물었어요. 그랬더니 아저씨가 슬슬슬슬 그 스토리를 읊는 거예요. 그 스토리가 뭐였냐면은 원래 요즘에는 막 청년 고독사나 이런 게 말이 많잖아요. 그래서 누가 죽고 나면은 되게 오랫동안 있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집 살던 여자가 가족한테 문자로 유언 남기고 바로 목을 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가족들은 멀리 사니까 그 문자 받자마자 막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석 달 전에 경찰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소방차랑 문 따가지고 그 여자를 수습을 했던 거예요. 죽자마자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저씨한테 물었죠. 아저씨는 이걸 어떻게 아셨냐고. 그랬더니 내가 이 동네 용달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냐면서 건물주들도 대충 아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저기 한두 건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들 다 있고 소식이 나는 안다. 그러면서 조금 전에 집 나르면서 창문 열려있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저기 세입자 들어왔네 이러면서 저 사람은 그거 모르는 게 약일 거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알면서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다고.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제 나가는 마당이라 혹시 알고 있는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오늘 뗐대요. 아니 그러면은 조금 전에 내가 짐을 나르면서 봤던 게 저게 그냥 두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업어준 그림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와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제 생각은 아직 그 죽은 여자의 원혼이 거기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삿날 나 이런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주변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안 믿더라고요. 니 잘못 본 거 아니야? 저는 제가 절대 뭐 오인을 했거나 착각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